자, 안녕하십니까. 마초고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역시나 김주원 의원, 민태민 의원 오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토요경마 방송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일요경마 마초고레이스를 시청하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일요경마 역시 선전을 약속을 하면서 바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를 먼저 해드릴게요. 김주원 의원이 3경주와 8경주인데요. 그 중에서 3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태민 의원이 2경주와 7경주를 준비했는데 2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임승진은 5경주와 6경주 두 개의 승부 중에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미리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3월 15일 일요일마 방송 진행을 하겠는데, 오늘은 그 마주협회장대가 있죠? 네, 구경주 때 서울 마주협회장대가 있죠. 거기 뭐 단거리 경주 1200 국산 1군 오픈. 네. 보니까 또 구경주 때 뭐 스폰서 경주가 하나 있더라고요. 8경주 때 오너스 8경주. 예. 오너스데이 기념 이게 경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주의 날 기념 경주 뭐. 네.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아닌 경주라고 합니다. 아무튼 말 이름만 붙여놓은 경주. 네. 예. 그런 경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경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출발합니다. 1200m 6등급 경주입니다. 3세마 12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슬픈 애들 간의 접전 같아요. 아직까지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은 말들 간의 접전 양상인데, 먼저 민태민 의원은 이번 경주를 보는 시각,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의 볼포니 매직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좀 결점은 분명히 있는 그런 말이고, 이번에 뭐 너도 나도 10번마 볼포니 매직을 강하게 보는 상황이죠. 예상지마다 뭐 축으로 팔릴 거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 훈련을 보면서 주중에 말이 스포를 나갔는데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말이 있어요. 근데 목요일 날 그거를 기승하는 박으론 기수가 타고 스포를 한번 몰아주는데 느낌이 제대로 옵니다. 박으론이가요? 예. 볼펜 매직 말고 지금 설명하는 말이 말 이름 먼저 말해요. 네, 할라스타입니다. 할라스타 1번. 데뷔전 때 이미 박으론 기수가 1월 17일이었죠. 호흡을 한번 맞췄고 직전에 정정이었는데 여기저기 뭐 소문은 무성했지만 사실 말몰이 하는 게 승부 자체가 조금 약했다. 아니면 정정이가 좀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말을 못 밀어줬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이번에 열심히 훈련하고 나서 원게이트 딱 1번 게이트를 받는 순간에 박으론 기수라면은 이번에는 용서 없이 선두권 조지고 나올 경주로 보고 있어요. 1번 할라스타가 좀 메리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태민의 시각은 1번 할라스타였다. 말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흙을 맞으면 좀 주춤되더라고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밀린 게 아닌가 싶고, 마방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단점을.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선행출하까지 떠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1번 할라스타인데, 또 매사기 있게 민태민 의원이 짚어주신 것 같고, 김주원 의원. 예, 정말 설명을 좀 풍부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설명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1번마 할라스타를 이번에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1번 게이트에 여기서는 박은원 기수가 무조건 선행입니다.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라는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로 정해두신 축마가 계시다라면 거기에 붙여서 1번마 할라스타는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김주원 의원도 1번마 할라스타에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이네요. 예. 여러 가지 조건이 할라스타고, 조교라든가 경주 조건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1번 할라스타로 모여지는 만큼 이번 1경주의 축을 마초고레이스의 공통 축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1번 할라스타로. 네, 좋아요. 네. 마초고레이스의 공통 축으로 팬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후차권에 저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게 12번만 최대 걸작인데요.
얘가 주행검사를 3번 만에 통과했어요. 3번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야, 너 진짜 한참 걸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행검사를 거치면서 걸음이 늘어버렸더라고요. 실전에서 지금 3착인데, 뭐 점점, 걸음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번만 최대 걸작까지도 역시 후차권에 우선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임승진의 관심만은 12번 최대 걸작이고, 말씀을 드렸듯, 1경주의 맞추고 레이스의 충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만 한라스타다. 축으로 정리를 하면서 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2경주는 우리 민태민 의원이 일찌감치 1호경마의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장에 한구라 하고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 그 내용과 상황, 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하는 똥말 경주입니다. 여기선 축을 제가 계속 토요경마 때는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여기는 오픈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 말을 제가 역시 또 매주 제가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려왔던 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던 말인데, 이미 준비 자체는 이미 이전부터 끝내놨던 말이고, 그 말에 이 주행검사라든가 경주의 실전, 그런 부분들 복귀도 다 끝나 있고, 편성을 무엇보다도 이번 이 1400에 나왔다는 거, 이 말에 혈통상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비롯한 부분이 왁구가 정말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인기도에서 바람몰이를 좀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인기 팔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병말을 아예 축으로 가면서 후차권 뭐 별거 없습니다. 인기만 한 2-3마리 정도 엮어 때리면 끝이 나는 경주죠. 그래서 이번 2경주 좀 내용을 가무리한 다음에 여러분과 현장에서 꼭 한번 한 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태민의 오전장 메인 승부 2경주. 그동안은 매번 뭐 축이든 불안한 인기마든 한두 마리씩 오픈을 하면서 승부의 변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진짜 이것만큼은 오픈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서 감췄는데요. 소설책에 소설인가요? 그게 무슨 얘기 만화영화인가요? 어느 가요? 아무튼 제 느낌이 맞는다면은 그거 같은데요. 데뷔전에 좀 안 가는 집이죠? 네? 윤태민의 승부 1400이면은 딱 걸렸다. 딱 걸렸다. 그럼 놓고 승부한다.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든 3경주인데요. 1205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우리 김주원 의원의 또 메인 승부예요. 역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호 경마가 좀 특별한 날입니다. 3개월 만에 김주원이가 또 근영입니다 승부를 이번 3경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년도 12월 달 그랑프리가 마지막이었죠. 그 당시에 원더볼트의 부산 대표 국산마 경무대로를 제대로 또 때려드리면서 그냥옵니다 승부에 또 최고조의 적중들을 이어가면서 2014년 마무리를 했는데, 2015년 접어들고 나서 때만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때가 온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김주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해드렸다시피 하위 등급에 나오는 마필을 가지고 그냥옵니다 승부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 1호 3경주에 출전을 했고, 경주 조건이나 훈련 과정,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얄짤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온다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고, 또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말 놓고 짭짤한 배당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오픈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한구라 하는 것으로 이번 3경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김주원 의원도 오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오픈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좀 하고 있는데, 김주원 의원도 오픈 안 하셨고,
아까 뭐라고요? 그냥 옵니다. 네, 제가 가끔씩 들어가는 승부가 있어요. 아, 그냥 옵니다. 네.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갑니까? 1년에 한 2달에 한 번 골, 석 달에 한 번 골이요. 그러면 1년에 한 5-6번 들어가죠. 아, 네. 네, 좋습니다. 김주원이가 정말 중국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냥 옵니다 승부.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책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삼정주 김주원의 메인 승부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300m 5등급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출전하는 12마리가 모두 암말 경주입니다. 자, 고만고만한 암말들 간의 접전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김주원 의원은 이번 사정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만 옵션블루가 여전히 말이 좋습니다. 이번에 김혜성 기수가 다시금 정성 들이면서 훈련을 했는데 훈련 때 걸음이나 상태를 봤을 때는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정도로 최고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주 조건이 다소 좀 까다로워졌죠.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전처럼 손쉬운 선두권 전개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말이고 극단적인 선행만은 아니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가 경주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만 해준다라면 짧은 거리에서는 특히나 하위 등급에서는 이 오션블루가 어지간하면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오션블루 김주원의 추천만 있는데 굳이 앞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앞뒷방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션블루 관심만으로 추천드렸고 민태민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로 보고 있어요. 인기마가 그냥 눈에 보이는 말들일 텐데 저마다 일말의 불안감이 분명히들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태민이 굳이 한 마리를 좀 배당의 메리트까지 감안해서 추천을 드린다면은 7번 오피데이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10위권에서 배당을 안고 때렸던 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패턴으로 경마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 무조건 빼고 사시죠. 쏴먹고 승군전, 상대 강하고 거리 늘고 좋아진 거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쏴먹은 게 아닙니다. 마체 완성도가 떨어졌다가 기본기 자체는 탄탄한 말이었는데 직전을 계기로 해서 그 걸음발 자체가 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판단이고 이번에 30조 마방에 또 최근 승부를 도맡아 책임지고 있는 최범영 기수가 말을 끝내주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 선두권 나가는 과정에서 외곽으로 힘을 좀 많이 쓰면서 4코너 돌면서는 선두권을 아예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의 중반에 힘을 쓰고 뛴 상황이라면은 오피데이가 좀 더 나올 걸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큰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7번 오피데이 어쩌다 온 게 아닌 기량의 변화, 능력의 상승으로 온 느낌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뒷북치는 게 아닌 연속 입상의 가능성까지 승군전에 7번 오피데이를 민태민의 관심만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3번 슈퍼러키입니다. 데뷔 초에는 선행 1변도의 주행 습성을 보이다가 지난 1월 10일부터 주행 습성의 변화를 가져왔죠. 초반에 푸다닥거려도 팍 서버리고 하니까 직전에는 그 전전에 박으른 기수가 초반에 붙들고 타면서 힘한 배에 성공을 시키면서 선추임마로서의 어떤 변신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에는 조금 상대가 좀 빡빡했습니다. 가속 불패의 새창조, 더군다나 경주거리도 1400 그러면서 누추입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직전보다 좀 헐가분한 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세영 기수의 두 번째 기승입니다. 직전에 처음 탈 때는 말에 대한 습성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이스를 풀어갔다면 이번에는 직전에 그 아쉬웠던 그 느낌을 바탕으로 풀어갈 두 번째 기승이고 또 경주 거리도 1300 줄었고 또 말씀드렸던 편성 자체가 지난번에 새창조라든가 가속불패 이런 만큼 짱짱한 애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3번 슈퍼러키의 선전 가능성을 임승진이 좀 높게 보면서 사정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주차 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세게 보고 있는 시네마필 한 마리가 나와 있고 또 기존에 뛰었던 애들 인기마들 몇 마리가 나와 있는데 먼저 민태민위원은 이번 부산 1경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 위원이 세게 보는 말이 망아지가 뭐 메다글로리아겠죠? 메다글로리아 같은데 맞죠? 몰라요. 뭐 그거밖에 없잖아. 예. 일단 저는요 여기서 4번 히즈그레이스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핸디캡의 가장 높은 60점을 받아서 원래 57인데 이번에 조이용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3으로 감량을 좀 잘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얘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지봉승리가 워낙에 나은 능력을 끌어냈었고 선행을 나갔던 무지개 동산을 압박을 하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좀 컸다라고 봐요. 항상 다리 쪽이 안 좋았던 말이 이제는 그게 좀 많이 풀려 있는 모습이라서 4번의 히즈 그레이스가 아낄 이유 없이 한 번 더 승부를 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민태민 위원은 4번 히즈 그레이스의 연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말씀해 주셨고, 김조은 의원. 예, 저 역시도 인기마 중에 4번마 히즈 그레이스를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장 상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얘를 놓고 갈 겁니다. 아마 인기 순위 10위권 바뀔 것 같아요. 거의 인기 꼴찌입니다. 11번마 파티 인 더 데저트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파티 인 더 데저트는요,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이 인기마로 팔렸던 호빵이라는 신마가 있을 거예요. 그 마필과 주행검사를 같이 치렀는데 트립상으로는 파티 인 더 데저트가 훨씬 더 데뷔전 때 빠른 가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훈련 때의 모습조차도 신마치고는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데뷔전 외곽 게이트에 거기에 김병학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제 승부 의지가 강건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부담 없이 때린다라면 충분히 폭탄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배당마로 지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은 11번마 파티 인 더 데저트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대현 기수가 지금 올해 처음 말 타나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처음 말을 탑니다. 지금 제가 봤어요. 네. 생각하는 척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봤는데 오늘 이번 주에 지금 처음 타는데 이대현 기수의 어떤 그 선전 파티 인 더 데저트에 갖고 있는 잠재력과 더불어서 이대현 기수의 선전까지 김주원 의원의 관심권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요. 저는 아까 우리 민태민 의원이 잠시 언급했던 7번마 메다 글로리아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주행검사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값 자체가 1억에 육박하는 그런 신의 앞말이고 또 15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 아닙니까? 10마고 9마고 막 갖다 줘줘야 되는 그러한 마방 상황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곧장 승부를 한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까지 김용근이가 아주 끝장나게 해주더라고요. 그 5군 말, 4.6군 말이죠. 썬데이스타랑 연일 병합 조결을 하면서 승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저는 7번마 메다 글로리아에 우선 관심을 주면서 부산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아울러서 이번 5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1호 연마의 메인 승부처인데요. 승부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바로 7번마 블랙 네오죠. 지난 2월 15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건 무조건 추적이다. 49조의 신에 기대주고
데뷔전 때는 뭐 몸도 마음도 아닌 상태에서 최단 거리 1000m에서 걸음을 남겼던 말, 직전에 1300으로 늘어난 거리에 뚜렷하게 힘찬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번 블랙레오는 직전 경주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역시 3복승 퀸즈 챔피언 블랙레오 절묘한 선택 시원하게 때려잡았던 그 블랙레오인데 이제는 이제 소문이 다 났죠. 지난번에 인기순위 8위였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는 인기순위 1위로 팔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글쎄요. 같아요. 예. 인기순위 1, 2등 안에 무조건 예,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인기순위 1, 2등 안에 무조건 팔릴 말이고 7번 블랙레오는 또 인정이에요. 경주거리 1400까지 늘어난 거리까지 감안한다면 얘는 또 왔습니다. 결코 걸음이 이제 더 보여줄 훨씬 더 보여줄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7번 블랙레오는 인정이고요. 자, 이제는 지난번에 노림수가 7번 블랙레오였다면 이번에는 다른 놈입니다. 7번 블랙레오는 이미 소문이 난 말이고 또 다른 노림수 쪽에 딱 한 마리가 걸려들었죠. 지금 상황적으로는 2번 마몬고스트라든가 8번 로얄 지볼리, 10번 나오나오라 이런 애들이 4번 나이스앤구까지 이런 애들이 7번 블랙레오에 붙여서 인기마로 팔릴 텐데 그런 애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애들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는 뭐 관심권인데 나머지 한 두 마리 정도는 아예 관심도 없는 말입니다. 제껴버리고 또 다른 노림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전에는 골막 때문에 컨디션도 베스트도 아니었고 또 늦발을 해버린 말. 이번에는 연일 발전 연습을 해가면서 늦발은 없다! 라고 외치고 나오는 놈, 그놈이 있는데요. 발주만 잘 나오면은 대박 경주 쌍승식의 대가리까지도 쳐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내용 만땅의 안하짜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경주 임승진의 메인 승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본회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막 밑에 나가는 본회상 번호에서 일요일마 본회상 코너에서 자세한 설명 따로 더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오경주 임승진의 메인 승부의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주차 이경주입니다. 1300이고요. 6등급 3세 이상 암말 모두 13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이번 이경주는 김주원 먼저 보는 시각, 김주원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마필은 4번 게이트에 있는 임페션트 마린이라는 마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데뷔를 했어야 됐는데 여름에 주행검사 2번을 탈락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보내면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행검사를 마침내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2월달 데뷔전 경주를 치렀는데 역시나 이 고질적인 발주 악벽이 있는 말이라 결국에 짧은 거리에서 늦발하고 레이스를 망쳐버렸습니다. 이번에 그 발주 교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뭐 혹시 YTN 이 뉴스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한국 경마 최초로 부산 경마장에서 주행 악벽을 가진 말들을 교정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부산 경마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출발 악벽이 있는 마필들을 어떻게 교정을 하는지 그 모습을 뉴스에서 다뤘었는데 임페션드 마린도 출발 악벽 교정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나름대로 좀 보완을 해놓고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리까지 1300으로 늘려 나왔더라면 발주가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특유의 추입한 발을 이끌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은 3번만 임페션드 마린 1300으로 늘어난 거리까지 맞물려서 이번에는 굉장히 재밌겠다. 관심권 1순위로 출연해 주셨고 민태민요. 임페션드 마린 민태민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데뷔전 때부터 좀 노렸어요. 주행검사 늦발을 했지만 중반에 올라오는 가속이 상당히 좋았고 혈통상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혈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세게 노렸는데 뭐 초구부터 마지막까지 배당판 요지부동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1400 늘어난 거리 괜찮고요. 김주원 의원 얘기대로 발주 악벽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늦발 안 하면 저는 이번에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타이트하게 선입권에 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산 3군의 블랙몬스터라는 마필, 뭐 강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산 3군마를 압도할 정도로 걸음이 지금 직전 대비 급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데뷔전 때부터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말의 잠재력 때문에 직전에 권해드린 건데
임페션드 마린 이번에는 찬스를 제대로 잡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민티미니언도 4번마 임페션드 마린에 대해서 덧붙이는 설명과 더불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4번 임페션드 마린, 많은 관심, 필수 관심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저는 휴양 전에 2조에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휴양하고 나서 지금 6조 고영준 마방으로 이름표를 바꿔 나오는 9번마 비카진인데요. 2조에 있을 때부터 뭐 순발력만큼은 탁월했죠. 이제 뒷심 부족이 문제였는데 6월 5일까지 뛰고 나서 장기간 외부 휴양을 거치면서 돌아왔습니다. 6조 이름표를 달고. 그런데 지난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어라? 지구력이 많이 보강이 됐네?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2조에 있을 때 푸다닥거리다 말았던 9번 비카진의 모습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 이번 새벽적으로도 역시 병합까지 시켜가면서 지구력 보강에 열중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정훈 기수의 기승이라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찝찝함이 남습니다만은 전력의 변화를 분명히 갖고 온 9번만 비카진의 선정 가능성을 임승진이는 우선 관심권으로 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비카진. 네. 좋네요.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4등급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모델한 말인데, 이번 6경주는 임승진이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그 승부의 편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먼저 민태민위원의 시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선봉 놓고 찍어 먹는 경주인데 임승진 의원 생각도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꼬랑지에서 뭐 좋은 게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5번 선봉은 이번에 피코나이스와 또 한 번의 병합. 최근에 좀 꾸준하게 피코나이스와의 병합을 거듭거듭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국산 2군의 피코나이스를 지난번에 뛰었던 모습도 제가 기억하려고 동영상을 또 봤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피코나이스와의 병합 때 탄력감이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5번 선봉은 뭐 이리 뛰나 저리 뛰나 2등 안에는 안전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육경주 민태민의 우선 관심만은 5번 선봉이었고요. 김주원 위원은요? 예, 저는 뭐 이번만 야우션샤인을 추천드려야겠는데요. 이 야우션샤인은 최근에 나올 때마다 불안감을 언급을 계속 드리면서 이제 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하고 몰아내기가 까다로운 말이다. 그래서 인기마로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에 팔릴 때도 잘랐는데, 이번에는 일단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마필과 호흡을 한번 맞춰봤었기 때문에 그 기억만 잘 살려서 이 말을 좀 외축으로 유도해가면서 레이스를 전개해 준다면 분명 직선에서 팍 써버릴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툭신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현우가 올라탔고 훈련 상태 이상 없고 걸음도 잘 나오는 모습이라며 이번에는 막권 사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주원 의원은 이번 야오 션샤인 이번에 제대로 전력 복원하고 나섰다 설명해 주셨고, 자, 이번 6경주를 임승진이가 준매인 승부로 정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먼저 언급을 해 주셨죠. 5번 선봉. 아마도 임승진 의원도 믿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남의 생각을 먼저 말을 하는데 남의 생각을 먼저 말을 하는 또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인정이에요. 좀 짜증나지만 5번 선봉은 여기서는 뭐 그냥 앞에까지 가버릴 따라가도 되고 앞뒷방 오토의 능력을 여기서는 그냥 인정입니다. 5번 선봉 대가리 인정이고, 자, 승부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보면은 선봉 대가리에 7번 대박이, 10번 드림온, 그리고 우리 김주원 의원이 언급했던 3번 야오 션샤인 이렇게 순서적으로 팔려줄 것 같고, 3번 좋은데이, 4번 당찬액톤, 8번 명작 이 정도가 지금 또 그 후순위로 팔릴 것 같은데, 5번 선봉은 아마 강축으로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봉 놓고 지금 쫙 빵꾸가 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근육입니다. 때리고 받치는 근육도 아니에요. 딱 한 근육.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뭐 한 방 때리고 뭐 한두 군데 받쳐버리면 영양가 제로입니다. 한 방으로 딱 때려 먹어야 해볼 만한 그런 경주가 바로 이런 경주인데, 자, 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래도 안 뜰래 아주 초강력 승부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팔리고 없을 말들 천지막갈로 깔려있네요. 밀경주 그 불안한 인기만을 싹 잘라버리고 이번 선봉대가리에 붙여 때릴 노리는 말 딱 한 놈 임승진이가 체포해놨습니다.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자신 있는 만큼 함께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부산조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5등급 모두 1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먼저 민태민 의원이 경주에 좀 각을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다른 마필들 차치하고 10번 플라멩코를 강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은 뭐 인기도가 좀 분산될 전망이에요. 분산될 전망인데 민태민이 20번 플라멩코를 현장 예상을 통해서 지금 2번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1월 30일 날 말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승을 하려던 최시대 기수가 서울의 대통령배 때문에 그 말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연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돌아왔던 경주에서부터 이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 머제스틱 워리어의 자마입니다. 거리가 늘면 늘수록 또 만기에 완성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의 플라멩코는 여기서 2등 안에는 온다. 믿음을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0번 플라멩코 예전의 그런 상황까지도 짚어가면서 10번 플라멩코 복승식의 추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또 강극까지 됐어요, 5군으로. 예. 10번 플라멩코 설명해 주셨고, 김재훈이. 예, 저 역시도 뭐 플라멩코는 능력껏 인정하는 강축으로 보고 있고요. 꼬린말 중에 재밌는 게 아마 57이라 또 덜덜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바로 13번 말 X가 되겠고요. 직전에는 안쪽에서 좀 끄는 게 제어가 안 되고 또 갇혀버리면서 말과 한 바퀴 내내 싸워버리는 최악의 경주를 펼쳤기 때문에 이제 바닥 성적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대려 좀 김현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편하게 탈 수 있는 외곽버브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번 경주 뭐 플라멩코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은 뒷심이 모자르거나 근성이 부족하거나 경주 중 매번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렉스가 인기도에서 당일 어느 정도 밀려있을 그럴 분위기라면 과감하게 한번 플라멩코에 붙여서 누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재훈 의원은 후차권 노림수 쪽에 13번 말 렉스의 지난번에 페인이 확실하다.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낫겠다. 또 김현중의 스타일과도 어울린다. 후차권의 노림수 말 13번 말 렉스를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저는 6번 히말라야 정복이에요. 얘가 이 조교 때 보면은 이 목이 높습니다. 실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번 조교 때 보면은 목 고정근, 목을 낮추기 위한 그런 시도를, 목 고정근을 달고 항상 조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모습을 그런 느낌 받았고, 또 이번 경주 보니까 단독 선행 조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유연명이 빨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경주 조건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히말라야 정복을 우선 관심마로 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800m입니다. 혼합 3등급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7경주는 우리 민태민 의원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그 승부의 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헤이킨의 부담 중량 늘어난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축을 개인적으로 13번 말 러시안 트윈을 좀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직전에 헤이킨 같아서 능력 편차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뒤바뀐 상황, 그리고 러시안 트윈이 지금 계속해서 말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까지 좋아졌다라는 부분도 감안해 보면 이번에는 직전처럼 뭐 착착 크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슬아슬하게
내지는 뭐 코 차이, 목 차이, 머리 차로 이겨버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3번마 러시안 트윈의 서력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안 트윈은 지난번에 혼합 2군에 있다가 혼합 3군으로 강급이 됐어요. 네. 배당판에 바람개나 불었는데 팔리고 없더라고요.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팔리고 없었던 게 13번마 러시안 트윈인데 분명히 더 있을 말이다. 김주원 의원의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거 추천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뺐어요. 현장에서 뺐어요. 네. 이 자리에서 추천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네. ALS로 분위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자, 여기서 추천하고 현장에서 빼고 뺐다던 김주원이가 네. 다시 여기서 지금 추천하는데 이번에 현장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이번에는 뭐 아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항상 보니까. 좋습니다. 네. 13번가 러시안 트윈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3번 헤이킨의 어떤 지난번에 그 전력의 변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면 얘가 하이군 시절에 능력은 있지만 주행중에 흙을 맞는 것에 적응이 안 돼서 항상 바깥으로 돌려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거리 처음에 승군전에 인코스에 좀 불안하게 봤어요. 당시에도 뭐 배당판에 왕대가로 팔렸었는데 자, 그런 점들이 검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게 3번 헤이킨인데 뭐 임승진이를 비웃지라도 하듯 뭐 흙에 대한 적응력, 장거리에 대한 폭발력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부담 긴장이에요. 직전에 52.5를 달고 뛰었다면 이번에는 지금 57.5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체구가 작은 앞말 57.5 무조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면면을 훑어봤을 때 3번 헤이킨만한 말도 또 없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3번 헤이킨의 직전 장거리 했던 그 적응력, 확연한 적응력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3번 헤이킨을 우선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7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 위원의 승부의 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날카로운 두 분 위원들께서 제가 노리는 충마를 말씀 안 하셔서 천만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나? 저는 4번 더센 챔프를 좀 놓고 승부를 볼 것입니다. 일단 혈통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께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던 말이고 장거리를 나온 것이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이 레이스에서 51km를 부여받았고 훈련 때 패턴을 좀 더 짧고 강하게 훈련을 시행했다라면은 이거는 뭐 뒷직선에서부터 벌써 움직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더센 챔프 축으로 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번 헤이퀸하고 13번 러시안 트윈도 좋은데 걔들보다 많이 안 팔리는 가운데서도 걔들만큼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초고배당의 복병권이 있기 때문에 중배당과 고배당을 한번 동시에 노리면서 이번 7경주를 승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7경주 민태민 의원의 준메인 승부 충마를 오픈을 하셨어요. 4번마 더센 챔프인데 부담 중량이 51이라면 그리고 특히 또 더센 챔프가 힘이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장거리에 어울리는 힘이 있는 말이고 혼합 4군에서 2등하고 올라왔지만 장거리가 그야말로 딱 맞는 말, 부담 중량까지 딱 걸린 말, 또 훈련 상황까지도 민태민의 눈에 딱 걸린 말, 4번 더센 챔프를 방송에서 오픈할 정도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700m입니다. 상등급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이번 7경주는 또 우리 김주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처예요. 바로 이 경주가 그거예요. 아까 그 오너스데이. 네, 오너스데이 기념. 오너스데이가 뭐냐고요? 마주 기념의 뭐 그거겠죠. 마주의 날 기념. 화이트데이 다음 날이 오너스데이 아닌가?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너스데이 기념 경주 서울 8경주를 김주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인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민태민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이번 8경주를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챔피언 트로피의 서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잠재력이 아주 우수한 말인데 특히나 이거 끝나고 이제 제가 임승진 위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부담 당일 체중 자체가 좀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퍽 서버리길래 너무 이해 안 돼서 그날에 2월 8일 날에 주로 경주의 타임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이 타임이 4코너 도달 타임이 56초 플랫을 끊었던 챔피언 트로피인데 이게 그날의 기본적인 타임 중에서 가장 빠른 오버페이스가 돼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인기를 모았던 럭키라이트도 꼴찌를 해버린 상황이었죠. 그 페이스를 힘으로 따라갔던 챔피언 트로피가 결국에는 당일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체중 때문에 좀 버벅댔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뭐 자신이 편하게 아예 선행까지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이고 뭐 말도 좋고 능력을 원판 세게 보기 때문에 서력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1번 챔피언 트로피. 치트는 좀 하만식 기수답지 않은 좀 신인 기수 같은 말모를 좀 보였어요. 오버페이스가 된 선두권을 무리해서 쫓아갔던 게 페인이었다. 민태민 의원의 정확한 진단. 뭐 그게 정확한 진단인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와 얘기를 나눴던 그런 진단 속에 이번에는 실수가 없다. 여러나 챔피언 트로피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이번 불의 전차 개인적으로 자체는 이 말을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얘가 거세하고 나서 마필의 변화를, 전략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세하자마자 아마 3연타를 때렸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 아주 골치가 아팠단 말이에요. 데뷔 초에. 무조건 뛸 말인데 못 뛴다 하면서 골치가 아팠는데 거세를 하고 3연타를 때리고 난 이후에 지금 1월달, 2월달 혼합 3군 편성에서 졸전을 치고 있는데 요번에는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최근 두 번의 혼합 3군 경기에 나갔을 때의 그 모습하고는 이번 새벽쪽의 모습이 분명히 틀려져 있습니다. 조시가 확 올라와 있고 또 여기가 이렇다 할 선행마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불의 전차의 선행 강공이 요번에야말로 저는 통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불의 전차를 우선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8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김주원 의원의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승부볼 마필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스페이스 셔틀을 믿고 갑니다. 작년도에 이미 1800 코너 4개짜리의 적응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금 거리가 늘어난 부분은 마필에게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설명이 나왔다시피 이 선두권을 형성할 마필 중에 뚜렷하게 선행을 나갈 말이 없어요. 이제 불의 전차가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하면 앞선 공간이 빌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안장 그리고 이번에 최외곽에서 빠르게 한번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2번마 스페이스 셔틀이 다음 복승식의 한 자리는 충분히 저는 지켜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승부를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불안한 인기마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팔리지만 상대적으로 이 사이즈가 좀 안 되는 말부터 해서 훈련 과정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말까지 그런 마필들이 액면 때문에 배당판에 많은 인기가 주목이 된다면 그야말로 찬스죠. 그런 말 잘라내고 승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2 놓고 구멍수 많지 않고요. 깔끔하게 좀 압축된 막권으로 배팅 자금을 확실하게 풀리는 것으로 8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이트데이 다음 날인 오너스데이 기념경주 8경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김주원 의원의 승부의 포인트는
12번만 스페이스 셔틀이었네요. 네. 12번만 스페이스 셔틀을 축이다. 과감하게 공개를 하면서 준명의 승부로 준비를 한 만큼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주차 우경주입니다. 1400m고요. 2등급 경주 14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마일컵을 이제 데뷔하러 나온 마일컵을 코앞에 두고 마무리 점검차 나온 10번마 서미트 명운이 일단 눈에 띄고 있는데 먼저 김주원 의원은 이번 경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수 기용을 보자마자 야 이번에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낌을 받았던 게 덜 팔릴 9번마 라이즈 앤드 샤우트입니다. 한댕바라는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번에 선행을 무조건적으로 노려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내외각으로 이 라이즈 앤 샤우트의 초반 순발력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행은 나갈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13주의 공백, 57kg의 부담 중량이 이 발목을 잡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배당이 괜찮고 또 상대적으로 이 뒷심마들이 많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악벽 있는 말부터 해서 여러모로 불안한 마필들이 이 뒷심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뒷심마들의 불안감까지 감안해 보면은 이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초반에 벌려놓은 거리만큼 충분히 버텨내주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 김재원의 관심은 강급된 9번마 라이즈 앤드 샤우트의 도주 빼고 버티기 한 7, 8마신 빼고 버티기 올라오기 전에 끝내버리는 빼고 버티기에 우선 관심을 보여주셨고 민태민 의원 솔직히 전문가라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은 경주가 있어요. 사실 이번 경주 저는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물론 현장에서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분석에 분석을 거듭하면은 좀 답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김종현 의원이 얘기했던 라이즈 앤드 샤우트를 비롯해서 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서미트 명운을 만약에 인기를 많이 모은다면은 저는 굳이 글쎄요 축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나마도 제가 좀 멀쩡한 놈 중에서 배당 메리트가 좀 나오는 말 하나 추천드리면은 12번 스마일 캡틴을 좀 권해드릴게요. 이 말이 작년 12월달 이게 재작년일 겁니다 아마 예감 좋은 날하고 입상을 끌어냈던 경주였는데 당시 레이스가 1900이었고요. 이 스마일 캡틴이 그 전까지는 선행일변도에서 그때는 추입으로 외곽을 돌면서 입상을 끌어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공백 갖고 나와서 꾸준하게 실전을 적응하면서 컨디션이 올라와 주고 있고요. 레이스 빠르면 오히려 흙 안 맞고 외곽에서 결대로 몰아줄 수 있는 전개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번 스마일 캡틴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민태민의 관심만은 12번마 스마일 캡틴. 이게 작년 12월 달에 1년 만에 나왔던 거예요. 네. 1년 만에 출전해서 지금 1월 달에 뛰고 또 2달 반 만에 나오고 상태는 이상 없다. 네, 문제 없는데 솔직히 좀 어려우니까 배당이 조금 나오는 놈을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전문위원들이 김주원 의원도 9번마 라이즈 앤 샤우트라는 복병권의 마필을 언급해 주셨고 또 우리 민태민 의원도 12번마 스마일 캡틴이라는 복병권의 지금 말을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이번 경주가 혼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10번 서미트 명운이 이번 경주를 뛰고 4월 초에 열리는 마일컵에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포인트라고 짚어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선 관심권이라 이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이 빡빡한 편성에서 서미트 명운이 이겨내고 마일컵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뭐 저도 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센 말들하고 붙여 한번 뛰면서 근성을 키우러 나왔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저는 충분히 쉬면서 체력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보강을 하고 나오고 있고 또 기왕이면은 다홍치만 하고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면 더욱더 마일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방의 의지는 확실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0번 서미트 명운 결코 들러리스로 나온 게 아니고 이기러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면서 저는 10번 서미트 명운을 우선 관심권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9 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국산 오픈 경주죠. 대상 경주입니다. 마주 예표장배 대상 경주인데, 원래 여기가 그 과천 비상이죠. 광교비상. 광교비상. 예, 광교비상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제가 어디 갔나 좀 확인해 봤더니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훈련 때 이 종잣골이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월요일까지 파워 챔피언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니까. 훈련 때 종잣골이 나가버리면서 종잣골 나가면 폐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무릎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예. 종잣골이 나가서 뭐 19조 마방이 완전히 지금 뭐 울상이 돼 있더라고요. 나왔으면 대가리말 아닙니까? 그렇죠. 19조 광교비상? 광교비상. 광교비상이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안 나왔다라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민태민 의원 이번 마주의 표장배 대상 경주를 보는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광교비상이 제외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3번의 강해 쪽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게이트 번호도 유리하고 직전에 이미 1200 대상 경주, 광교비상하고 동반 입상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때도 뭐 여러 전문가들하고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전 구간을 그냥 뭐 순 한 번 안 고르고 말의 그 원판 근성대로 능력대로만 뛰었던 게 강해입니다. 이번에 뭐 다른 마필들이 해마루가 좀 상승세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1200을 어떻게 뛰었는지 그게 가물가물할 정도의 마필들인데 그런 가물가물한 걸 가지고 가능성만 가지고 대입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번에 한 달 전에 이미 1200m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낸 강해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태민 의원은 3번 강해 관심권 1순위 마필로 추천해 주셨고, 김재원 의원. 예, 광교비상이 나왔어도 저는 흑기사를 놓고 때렸을 겁니다. 11번만 흑기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발주 악벽 때문에 한참을 고생하다가 그게 고쳐지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발주를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제 맘먹기에 따라서는 선두권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참고 한 발 때리겠다며 쭉 뒤로 빼서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고 제 자유자재로 이 기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스타트가 여러 가지 작전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이 됐다라면 거리 1200m 빠른 말 많은 거 문세영 기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영리하게 대처만 잘해준다라면 라스트 힘싸움에서는 흑기사가 충분히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원 의원은 11번만 흑기사 쪽에 우선 관심을 가져주셨고, 뭐 좋은 말들 다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8번만 해마루도 여기서 무시 못한다고 봐요. 물론 상대적인 네임밸류에서는 밀리는 건 사실이죠. 세계일보의 이창마 강해와 더불어서 국산 1군의 정상급 능력마 흑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갓 승군왕 8번 해마루는 네임밸류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번에 저는 이거 혼합 1군 2호 터프윌의 더블샷에 의해서 3등 들어올 때요, 깜짝 놀랐어요. 택도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수군마 해마루가 깜빡이 팔리길래 제가 비웃어버렸습니다. 근데 올 뻔하더라고요. 비록 3차기에 머물러서 임승진이 체면치를 해주긴 해줬는데 더블샤인에 의해서 머리차 3착을 하는 거 보고 야, 너 진짜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다 라고 느꼈던 상황이고, 또 지금 강해를 탔던 최범현이가 8번마 해마루에 앉아있다는 것도 뭔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일단 해마루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6경주입니다. 1600 1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좀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1등급 난타전인데 민태민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좀 일견 어려운 경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800만 됐어도 6번 스프링 날리는 그야말로 무조건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었는데 지금 애매하게 1600이라는 게 조금은 찜찜하네요. 말이
스피드가 월등히 뛰어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페이스가 빨라버리면은 직전같이 또 안에서 흙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찜찜은 한데 그래도 말의 기본 사이즈상 6번 스프링 랠리가 아무래도 한 수 위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기수가 또 김용근 기수 안장이라면은 그나마도 인기말 중에 좀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멘테미니언은 이번 스프링 랠리. 지난번에 페인이 안쪽을 팠던 거였어요. 바깥으로 좀 빼서 나왔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게 아닌가 싶었던 게 이번 스프링 랠리인데, 그게 관건이지만 원단 능력 면에서 이번 스프링 랠리를 먼저 보겠다. 민태민의 관심마였고, 김조원 의원. 예, 저는 2주 만에 출전하는 국산 마필 11번마 네버 신비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는 역시 공백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다소 좀 인기 1이긴 합니다만 덜덜하게 팔렸습니다. 결국에는 가서 3착을 했어요. 자, 이번에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일단 2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이상으로 컨디션은 더욱더 올라왔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 네버 신비포가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중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금 1600m를 2주 만에 맞춰 출전을 했다라는 건 울줄리 조교사도 네버 신비포에 대한 기대를 이번에는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주 만에 나온 11번마 네버 신비포 김주원 의원의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11번마 네버 신비포 쪽에 한 표를 실어 가겠습니다. 2주 만에 나왔지만 말 상태는 더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2002의 어떤 자신감이 벌써부터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11번마 네버 신비포 쪽에 김주원 의원의 의견 쪽에 한 표를 던지면서 부산 육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3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4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국산 3군에서 나름대로 좀 행세를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번에 좀 호전세를 보이는 말도 있고 마지막 경주가 결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먼저 김주원 의원 어떤 시각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4번마 개선 행진곡이 과연 김옥성 기수가 선행 트라이를 과감하게 시도할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일단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김옥성 기수가 마지막 경주라면은 개선 행진곡 가지고 일단 초반에 액션은 무조건 취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옆에 붙어있는 머제스틱이 되겠습니다. 일단 탄탄한 기본기는 이미 검증이 됐고요. 일단 장거리에서 최근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이 적정거리라 할 수 있는 1400m에 맞춰 출전을 했고 개선행진곡이라는 이 순발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말이 선두권에 나서면서 선두권 인기 마필들을 아예 좀 이 경계에 대한 부분에 다소간의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라 일단 박태종 기수 안장이라면은 투입 타이밍을 잡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중거리에서는 이 뚝심발휘가 된다는 것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3번만 머제스틱 박태종 기수가 잘 타줄 것 같습니다. 네, 3번 머제스틱. 자력보다는 4번 개선행진곡으로 인한 선두권의 어떤 그 몰락, 네.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3번 머제스틱의 뚝심 쪽에 우선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민태민. 저는 14번 블랙 트레인입니다. 제가 이 말은 혈통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보는 실버 트레인의 자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많이 기대를 했던 말이고 하지만 잦은 잔병 치료로 인해서 말의 능력을 10분 끌어내질 못했는데 지난번 입상을 하는데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그때부터 좀 좋아진 게 포착이 됐었는데 복귀 내용이 너무 없어서 추천을 못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챔피언 트로피를 7경주 때인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페이스가 2월 8일 주로 빠르기 8일 때가 상당히 빨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힘 하나 안 쓰고 그 페이스를 그냥 따라가서 선행 갔던 럭키라이트 무너지고 따라왔던 챔피언 트로피 무너지고 그 옆에 따라갔던 베스트 나인 3차 고고 이런 상황에서 2등까지 경주 성적을 이끌어냈고 신영철 기수가 24조 가서 이례적으로 직접 훈련을 전담하면서 이번에 말은 직전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14번 블랙 트레인이 제가 봤을 땐 터보제트가 나가든 개선 행진곡이 나가든 힘 안 들이고 따라갈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4번마 블랙 트레인. 이거 지난번에 못 맞췄어요?
맞췄어요? 아니, 나 못 맞췄는데. 나한테 우리 얘기를 했던 말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민태민이가 강력하게 좀 의사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제 의견 일치를 못 보면서 이제 들어오는 걸 그냥 뻔히 구경만 하고 말았는데, 요번에는 놓칠 수 없다. 신영철이가 칼도 갈고 나오고 있고요. 14분만 블랙 트레인 추천해 주셨고, 저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혼전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말을 얘기할까 지금 뭐 두세 마리 중에서 고민을 좀 때렸는데요. 7번만 썬더스텝이 지난번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면서 사실상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모습이었고, 요번에도 지금 8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54로 떨어진 상황. 그리고 말 자체가 힘이 있는 말입니다. 이상혁이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탈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혁이가 공부를 하고 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좀 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바퀴 내내 몰아붙여도 결코 힘에서는 밀릴 일이 없는 말입니다. 이상혁이가 좀 작심하고 초반부터 몰아붙여준다면 저는 7번 썬더스톱의 어떤 그 변수까지도 이번 경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복병권 쪽에 7번만 썬더스텝을 임승진이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3월 15일 일요일 경마 서울 거 10개, 부산 교차 6개 예상 방송을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양쪽 옆에 그야말로 열정적이고 참신한 두 분과 방송을 하니까요. 너무 느낌도 좋고 내용도 좋고 기대감이 갑니다. 당연히 팬 여러분들도 그리 느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실전 배팅에 꼭 참고하시고요. 또 가끔가다 또 ARS도 들어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3월 15일 전마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